네이버나 다음에서 제 이름 치시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SNS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이런 책도 좀 썼었습니다. 그래서 야구 관련 트레이닝이나 재활 쪽으로 제가 주로 학생들에게 관련 강의를 하고 있고요. KBO 윈터 미팅에 또 한 2번 정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은 상호 의존성입니다. 상호 의존성. 이 단어가 조금 낯설겠지만 요걸 이제 베이스로 깔아놓고 계시면 뒤쪽에서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가급적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알아야 되는 선수들에게 기본적인 부상, 제일 많은 거. 일단 숄더 엘보 제일 많잖아요. 어깨 팔꿈치.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위한 우리는 어떻게 검사를 하고 솔루션을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마지막에 정리하는 그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팔꿈치 부상은 이렇게 공 던지는 와중에 이제 빠른 동작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선수를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투수 코치님들은 엘보가 어떻게 된다 뭐 그런 걸 다 아시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지도자 선생님들이 아마 전문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움직임을 가지기 때문에 팔은 이렇게 벌어지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팔꿈치의 바깥쪽이 여기가 눌립니다. 안쪽은 벌어지고 바깥쪽은 눌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요 순간이죠. 요 순간에. 그래서 요 순간에 벌어지는 스트레스를 여기서부터 끌고 나올 때 이제 받게 되는데 그게 대략 한 야구공 150개를 올려놨을 때 정도의 스트레스니까 이거 사체를 가지고 물론 살아있는 사람은 인대만 버티는 게 아니지만 사체를 가지고 한 데이터들을 보면 요 안쪽에 있는 인대가 투수가 공을 한번 최대 속도로 던지면 인대가 버틸 수 있는 최대 강도까지 거의 근접합니다. 그런데 이제 100개 뭐 이렇게 던져도 버티는 건 근육도 좀 도와주고 있고 약간 뼈에서도 도와주고 있고 그런 상충작용이 보완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팔을 이렇게 투구 동작에서 굽혔다가 피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 요 각도에서 코킹에서 볼을 릴리스하기 직전까지 그래서 요 동작에 보면 팔의 안쪽에 딱 여기 만져보면 뼈가 여기 톡 튀어나온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아래인데 약간 앞쪽이에요. 거기가 주로 아프거든요. 거기에 있는 인대가 여기에 보면 요 인대입니다. 요거. 그래서 내측 측부인대 해서 보통 UCL 뭐 얼라쿨라테랄 리가멘트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요 인대가 많이 굽혔을 때는 뒤쪽이 좀 타이트하다가 그래도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보면 각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요 앞쪽이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선수들이 아파서 병원 가서 MRI 찍으면 내측인대 부분 파열이다. 그런데 부분 파열이어도 이 앞쪽의 인대가 요 부분이 보통 많이 다치니까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판단을 못하니까 대부분 선수들을 많이 본 병원에서는 주사 맞고 약 먹고 물리치료 받고 보강운동하고 뭐 2주 후에 봅시다 4주 후에 봅시다 뭐 아니면 그래서 보강운동한 후에 왜냐하면 부분 파열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를 잘 판단을 못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호전되지 않으면 결국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거 흔히 토미존 수술을 해가지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후는 좋은 거고요. 근데 이제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는 이제 지도자분들께서는 요 화면을 좀 보셔야 될 게 안쪽에서는 이렇게 벌어지는 투구 동작에서 이렇게 되니까 벌어지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안쪽 인대는 늘어납니다. 근데 이때 이 손목에 이렇게 손목 이렇게 하면 여기 움직이는 근육들 안쪽에 이 근육이 같이 버텨주거든요. 근데 같이 버텨주는데 얘네가 잘 못 버티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눌립니다. 눌리는데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뼈가 단단하지가 않아요. 갓 태어났을 때는.
그런데 성장하면서 뼈가 단단해지는데 모든 뼈가 동일한 속도로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그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미 초등학생들의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얘는 이미 단단해져 있는데 여기는 아직 좀 덜 단단해져 있거든요. 부딪히면 그래서 여기가 깨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깨져 나와요. 깨져 나와서 이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조금씩 깨져 나올 수도 있고 왕창 깨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깨지면 저 연골 조각이 돌아다녀요. 관절 안에. 그러면 팔을 초등학교 투수인데 이러고 다니는 선수가 있다. 거의 다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OCD에서 박리성 골연골염이라고 하고 요거를 요 부분에 대한 치료, 관절 안에 뼈 조각이 있으면 빼주는 거.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게 이걸 다쳤다 그러면 여기서 못 잡아주는구나. 근육 보강도 해야 되고 UCL은 괜찮은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앞에하고 옆에만 봤는데 뒤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팔꿈치는 여기가 움푹 들어가 있고 여기가 볼록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굽혔다 폈다 딱 왁구가 맞게 돼 있어요. 이렇게 펴보면 뼈끼리 부딪히는 느낌이 끝에서 딱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못 잡아주니까 여기가 눌리지만 눌리는 것도 있고 얘가 이렇게 틀어집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얘가 여기에서 얘는 일로 오고 밑에는 일로 가죠. 그러면 뼈와 뼈끼리 부딪히면 우리의 인간의 뼈는 자극을 주면 자라요. 이렇게 뼈가 자라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골극이라 그러고 이게 자라면 여기랑 왁구가 안 맞고 팔을 이렇게 펴보면 시큰시큰하면서 이 안쪽 뒤에 여기가 딱 시큰시큰하고 아파요. 그러면 후내방 충돌 증후군이다. 이거는 여기 뼈 깎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초기에는 그러니까 빨리 보강 운동하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측인데 그리고 여기 근육의 약화, 여기에 박리성 골연골염 뼈 조각, 후방의 후내측 충돌. 요거 같이 생각해야 돼요. 저게 있으면 저것만 치료할 게 아니라 보강 운동해야 되고 UCL은 괜찮은지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뼈 조각들이 팔꿈치에 있어요. 저걸 모르는 만약에 고세가 갖고 잘못해가지고 팔을 강제로 피면 이거 뼈 조각이 있는데 관절 다 망가지죠.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잘 아는 데 가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실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팔꿈치 내측의 인대가 튼튼한지를 보는 거.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스트레스를 걸어보는 거거든요. 손목을 잡고 이렇게 말구스 스트레스 이렇게 툭툭 해보는 건데 거기서 덜컹덜컹 하거나 약간 통증이 요 팔꿈치 안쪽에 여기 만져보면 튀어나온 볼록 나온 뼈 밑에 바로 약간 앞쪽으로 거기에 통증이 오면 반드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고 그 인대가 만약에 못 잡아주면 여기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지면 여기서 부딪히는 거죠. 후방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뼈끼리 부딪히고 그렇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화면인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수술하면 좋으냐? 수술해도 문제가 남을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Y축은 강도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줄 때 원래의 인대가 버틸 수 있는 강도 수준은 이렇게 높아요. 한 150N 정도까지. 이건 수술 방법인데 어떠한 방법을 테크닉을 쓰던 원래 인대가 가지고 있던 강도만큼 다른 수술 테크닉으로 하더라도 못 버텨요. 무슨 말이냐? 수술을 하도 성공적으로 복귀했더라도 이제 수술했으니까 나섰지가 아니라 보강 운동을 안 해주면 또 다칠 수 있어요. 왜? 버틸 수 있는 강도가 낮아요. 왜 또 보강 운동을 계속해야 되느냐 보면 이쪽은 팔꿈치 안쪽에서 좀 전에 여기 요 벌어지는 정도를 봤잖아요. 요 벌어지는 정도를 측정한 거예요. 이렇게 힘을 증가시킨 거예요. 파란색이 원래 내측에 있는 인대예요. 내측에 있는 인대는 팔을 이렇게 벌어지는 스트레스를 줘도 한 2mm 조금 넘는 수준까지밖에 안 벌어져요. 큰 힘을 줘도. 그런데 다른 수술 테크닉들은 5mm 이상 벌어진단 말이에요.
보다 약한 힘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강 운동 많이 해야 돼요. 보강 운동. 그래서 수술했다고 끝이 아니다. 예, 그 이야기고요. 이제 팔꿈치는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어깨 쪽으로 가볼게요. 어깨 쪽에서는 이렇게 골프 좋아하시나요? 골프 티죠, 그죠? 예, 골프 요 좁은 데 올려놨으니까 어때요? 톡 치면 떨어지겠죠. 우리의 어깨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티를 살짝 세워가지고 여기다 놓으면 이게 어깨예요. 여기에 요 경사는 한 5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뒷벽에다 팔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무게를 사람의 팔 뭐 다 다르겠지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감이 없으실 것 같아서 그냥 소나 돼지의 팔, 다리 이렇게 해갖고 딱 있다. 그걸 벽에다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해봐요. 잘 안 붙겠죠. 강하게 고정 안 해주면. 사람의 좁은 면적에 여기다 붙여주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인대가 잡고 있고 관절낭이 잡고 있고 근육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좁은 면적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거는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의 몸에서 가장 유연한 부드럽게 큰 범위를 움직여야 되니까 정교한 컨트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깨를 잘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밖에 안 생겨서 그래서 어깨 충돌 증후군 이거 되게 많죠. 찝힌다라는 느낌. 이렇게 했을 때 찝힌다라는 느낌 들어봤거나 경험하셨거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거로 오는 원인이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팔뼈가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올라가면 뼈와 뼈 사이에서 여기가 찝히게 돼요. 그럼 요건 어떤 느낌이냐면 경험도 해보셨겠지만 경험 못 해보신 분은 이빨과 이빨 사이에 혀를 놓고 깨물면 뼈와 뼈 사이에서 연부족이 찝히는 느낌이 그런 거예요. 어깨에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팔뼈는 요 원래 있던 자리에서 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위에 뼈가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찝히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이 성인 기준으로 물론 체격이 크면 약간 더 커요. 한 1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붙여줄 수 있는 근육이나 조직들의 근력, 협응력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상황이죠. 언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어깨를 감싸는 회전근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밴드 갖고 막 맨날 덤벨 갖고 이렇게 운동하시잖아요. 이런 거. 그게 다 회전근개 그래서 운동하는 거고 날개뼈 뒤에 있는 이 날개뼈가 좀 불안정한 사람 푸시업 할 때 보면 툭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후방 관절낭이 타이트해도 저런 게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이거 외에도 있는데 그래서 그 증상이 같다고 똑같은 운동이 아니라 원인이 뭐냐를 보고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다양하게. 그래서 어깨에 찝히는 느낌 해갖고 해보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끝에서 아파요. 찝히는 느낌이 딱 오는 거죠. 자, 또 하나 하킨스 테스트는 이렇게 해갖고 안으로 돌리면 아파요. 찝히는 느낌. 이 이렇게 해서 니어 테스트, 이 하킨스 테스트인데 그래서 현장에서 만약에 이거 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반대쪽에 어깨 올려놓고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고 반대쪽도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이 자리에서 찝히는 느낌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찝히는 느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손 드신 분들 약간 임피지먼트 사인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이러면 조금 전문적으로 이런 걸 하는 트레이너 선생님이나 아니면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한번 진료를 받아보게 하는 게 좋죠. 이거 아주 간단하죠. 이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능동적 압박 검사해서 슬랩은 많이 들으셨죠. 슬랩은 어깨 연골 중에 위쪽이 찢어진 거거든요. 위쪽이. 그래서 슬랩은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15도 정도 안으로 놓고 이렇게 버티고 있고 아래에서 눌렀을 때 통증이 없는데 여기서 아래로 확 돌려놓고 최대한 돌리고 이때 이 끝을 아래로 눌러줬을 때 통증이 오면 슬랩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여기 관절이 AC 조인트라 해서 쇄골하고 만나는 데가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요게 좀 어렵다 그러면 잠깐만 한번 도와주시겠습니까? 저 보고
손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두 손. 예, 요렇게 버텨보시겠어요? 요렇게 했을 때 통증이 오면, 슬랩일 가능성이 있어요. 요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요때는 괜찮은데, 요렇게 해보세요. 요때. 괜찮으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물론 이거 해서 아프다고 무조건 100% 슬랩은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요렇게 해서 손의 간격을 측정하는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볼 수 있는데, 한 번만 더 도와주시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고요. 발을 모으고 서 보세요. 엄지손 이렇게 하고, 옆으로 이렇게 벌려보세요. 앉은 자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앉은 자리에서. 옆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셔서, 한 손은 머리 위로, 한 손은 뒤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요거, 이렇게 길게 아니고 두 번째, 엄지검지로 요게 했을 때 1.5배 이내에 들어와야 돼요. 한 1.5배밖에 안 돼요. 다시 바로 하고.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빵. 예, 됐습니다. 이건 1.5배 넘어가죠.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준비 운동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밥 먹을 때 준비 운동 안 하잖아요. 양치할 때 준비 운동 안 하잖아요. 이건 생활 속에서 움직이는 범위를 보는데, 선수들이 만약에 이걸 하는데 손가락 이렇게 됐을 때 1.5배를 넘어간다. 어깨에 문제 있는 겁니다. 가동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럴 땐 가동 범위의 제한의 원인이 뭘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거 한 뼘 이내로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야구하신 분들은 대부분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깨 가동성과 관련해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선수들 이렇게 해보면 오른손잡이는 이쪽은 안 돌아가고 이쪽은 잘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되는데, 선수들은 밖으로 돌리면 던지는 쪽은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안으로 돌리는 게 45도밖에 안 돌아가고, 이게 기준이에요. 여기가 0일 때 45도 돌아가고, 밖으로 돌아가는 게 135도 합치면 이게 180도 정도 되죠. 그죠? 이러면 정상입니다. 이런데 만약에 반대쪽 어깨,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반대쪽 어깨를 했더니 안으로 돌아가는 게 45도가 아니라 70도고 밖으로 돌리는 게 110도다. 합치면 180이잖아요. 똑같죠? 똑같으면 이거는 뻣뻣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뼈가 비틀어진 거예요. 예. 이 팔뼈의 후방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상인데 저게 토탈 ROM이 차이 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시고, 이걸 모르면 이쪽 안 돌아가네? 후방 관절랑 계속 뭉쳐서 풀어야 돼 하고 계속 스트레치 시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어깨가 불안정해질 수 있죠. 그래서 어깨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까 좌우의 토탈 ROM이 같으면 정상이구나. 그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좌우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렇게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 요거 많이 해야 됩니다. 저걸 잠자는 자세에서 하는 스트레치라 그래서 슬리퍼 스트레치라 그러는데 요거 많이 하면 아주 좋습니다. 부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인데, 제가 보면 옛날에는 뭐 야구라는 기술을 하는 데 있어서 야구를 잘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돼. 체력 검사에서 근력이 떨어져, 파워가 떨어져, 심폐지구력이 떨어져, 이렇게 검사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체력을 높여주는 운동을 시켰는데, 지금은 그런 컨셉에서 진일보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체력 운동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가동성, 안정성, 운동 조절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거부터 검사해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면, 이게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운동 많이 하면 오히려 나쁜 움직임 패턴을 고착화시키고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거에 아까 상호 의존성 이야기 드렸는데, 거기에 배경이 되는 기본 개념입니다. 발목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모빌리티,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동성 역할을 하는 관절이에요. 무릎은 스테빌리티, 안정성, 주로 굽혔다 폈다를 위주로 하지만 안정성을 주 역할을 하는 관절이에요.
그러니까 주 움직이는 방향이 여러 방향이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만 주로 움직이면 그걸 안정성 관절이라고 해요. 안정성 관절. 힙은 다양하게 움직이죠. 가동성 관절입니다. 허리는 회전은 되지만 별로 안 돼요. 굽혔다 폈다만 됩니다. 주로. 안정성이 중요한 관절이고 흉추는 가동성. 목의 하부는 안정성, 목의 상부는 가동성. 어깨뼈는 안정성, 우리가 생각하는 어깨 관절은 가동성, 엘보, 안정성.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동성, 안정성, 가동성, 안정성 이렇게 하나씩 교차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관절이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다른 관절이 보상합니다. 예를 들면 발목이 뻣뻣해졌어요. 발목을 했더니 발목이 뻣뻣해졌어. 가동성이 안 나와. 그러면 무릎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힙에 가동성이 안 나오면 이 가동성을 허리가 보상하기 위해 움직임이 안 나오니까 허리가 안정성을 포기하고 가동을 더 많이 해요. 허리 망가집니다. 또 무릎도 망가집니다. 자, 흉추에 오늘 이야기는 이거예요. 흉추는 가동성 관절이라고 그랬는데 얘가 안 나오면요. 어깨와 목이 망가지고 허리가 망가집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숨어있는 범인이 될 수 있는 흉추의 가동성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픈데 치료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범인을 잡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죠? 피해자만 치료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범인이 또 2차 범죄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범인을 잡아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머리와 목의 회전이 팔꿈치와 어깨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안 돌아가면 몸이 이거거든요. 뒤로도 회전 많이 못해요. 축회전이 짧아지면 팔꿈치 관련해서 부상 위험 증가합니다. 목의 회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엉덩관절의 안쪽 돌림. 이게 제한이 되면 바깥 돌림도 마찬가지고 서해부나 햄스트링 여기에 부상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엉덩관절의 안쪽 돌림이 이게 안으로 이렇게 돌리는 범위가 5도 제한되면 허리나 복부 부상 위험은 1.4배 증가합니다. 그러면 허리 아픈 목, 코어 운동해야 돼요. 물론 해야 되는데 엉덩관절이 범인일 수 있다니까요. 야구 선수도 엉덩관절 안쪽 돌림이 팔꿈치 어깨 통증과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럼 엉덩관절을 어떻게 이렇게 누워서 이게 0도면 밖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면 45도 돌아가야 정상입니다. 저거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제한되어 있거나 짝짝이거나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앉은 자세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반대쪽 여기 뼈 아래쪽 여기 닿아보세요. 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닿으면 문제가 돼요. 이걸 한 번에 가야지. 이거 가르쳐 드렸더니 막 꿈틀 이렇게 가는 거 안 닿는 겁니다. 자, 닿으려고 이렇게 손목을 확 꺾는 거 이것도 안 닿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는 거 안 닿는 겁니다. 아주 부드럽게 한 번의 동작으로 탁 가야 됩니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반대쪽에 여기를 닿아보세요. 여기 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닿았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잘 보시면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되신 분들은 어깨가 가동성이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하물며 투수가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보고 반대 손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가동성을 현장에서도 쉽게 검사할 수 있고, 자, 이거는 그게 안 나오면 이 자세 무릎 꿇고 앉아서 팔꿈치 이렇게 바닥에 대고 돌려보는 거예요. 이때 50도. 이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혼자 돌아갔을 때 50도 안 나오면 고개는 이쪽으로 돌리고 있어야 돼요. 지금 바닥을 보고 있는데 돌리고 시작해서 돌리고 있어야 돼. 어깨뼈에서 이쪽 어깨뼈. 보통 AC 조인트라고 그러는데 저기 이렇게 일직선을 그었을 때 그게 수평보다 50도. 이게 안 돌아가면 어깨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어깨만 스트레칭 할 게 아니라 저 범위를 확인하셔야 돼요.
잘 모르시면 혹시 저는 청주에 주로 주중에 있습니다. 청주 쪽 인근에 계신 팀이 있으면 도움을 올해는 도저히 안 되고 제가 다음 학기에는 세팅을 좀 해가지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누워서 하는 건데 뭐 이건 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누워서 팔이 이렇게 수직을 기준으로 60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흉추의 회전이 50도가 안 나오면 이렇게 안 돌아가는 것도 흉추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어요. 흉추의 움직임이 이렇게 해서 50도 회전이 나왔을 때 봐보세요. 이렇게 돌리면 골반은 여기서 끝났지만 어깨는 더 돌아가잖아요. 이 모션은 흉추에서 만드는 거예요. 야구든 골프든 테니스든 거의 대부분의 라켓 스포츠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뒤로 갔다가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상하체가 분리되면서 골반이 먼저 나가고 얘는 뒤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골반의 회전, 내회전, 외회전과 흉추의 이 회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깨에 물론 회전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범위가 제한되면 문제가 있다. 근데 흉추가 안 돌아가면 어깨에도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어깨만 측정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상호의존성이라는 거예요. 숨어있는 범인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요거는 많은데 하나만 요거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렸을 때 팔을 손바닥 위로 이렇게 내가 혼자 올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올려줬을 때 50도 올라가지 않으면 저거는 팔 앞쪽, 흔히 말하는 여기 앞쪽에 있는 두갈래근, 요 근육이 경직된 거예요. 여기는 패스하겠습니다. 시간상 여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트레칭만 하지 말고요, 이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밴드를 걸어주면 밴드에 의해서 저걸 어떤 관절에 걸려, 지금은 힙에다 걸은 거거든요. 그러면 힙이 이렇게 당겨지는 관절이 좀 벌어져요. 스트레칭은 타겟이 근육이에요. 그런데 가동 범위의 제한은 인대도 할 수 있고요, 관절낭도 할 수 있고, 근육도 할 수 있고, 자세에 의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긴장에 의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스트레칭만 한다? 주로 근육만 공략하는 거예요. 관절낭하고 인대도 공략해야 되겠죠? 저렇게 밴드를 걸고 발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돌렸지만 엉덩이의 입장에서 보면, 발을 보지 말고 엉덩이의 입장에서 보면 안쪽 돌림이에요. 내회전이에요. 우리가 공을 던질 때 이렇게 되면 이쪽은 안쪽 돌림이 되고 이쪽은 바깥 돌림이 된단 말이에요. 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야 하면 이쪽은 안쪽 돌림이 되고 이쪽은 바깥 돌림이 됐다가 빵 하는 순간 안쪽 돌림으로 바뀌고 바깥 돌림으로 바뀌는 거예요. 회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걸고 앞뒤로 움직여주면 스트레칭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폼롤러로 이렇게 문질러주면 등뼈 주변에, 흉추 주변에 근육을 풀어주고, 요거 아주 좋아요. 흉추에 대한 가동성 운동이에요. 그래서 책장을 열듯이 한다 그래서 허리는 고정해 놓고 흉추로 회전하는 겁니다. 흉추 가동성 운동. 이런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폼롤러에서 이렇게 제끼면 흉추에 대한 스트레치가 되겠죠. 아주 좋습니다. 자, 요것도 아주 좋아요. 그냥 바닥에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회전 운동도 있어요. 저런 거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런지 자세에서 바닥 짚고 흉추로 회전, 시선은 손 따라가고. 어렵진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자, 팔 앞쪽에 대한 스트레치. 뒤에 있는 여기를 잡고 요 앞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치 해주는 겁니다. 팔을 이렇게 피는 동작에서 이 근육의 동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가슴과 팔에 대한 스트레치. 아주 좋습니다. 요것도 팔 뒤쪽에 대한 흔히 말하는 삼두박근 스트레치 아주 좋습니다. 시간상 더 넘기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등뼈의 가동성 결핍이 어깨나 팔꿈치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도 가동성 운동을 보여드린 거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엉덩관절, 여기 힙, 엉덩이가 내회전, 외회전, 내회전, 이쪽으로 보면 이게 내회전이죠. 내회전, 외회전. 이 가동성이 중요하니까 엉덩관절 스트레치 하는데 스트레칭만 하지 말고 밴드 같은 걸 이용해서
인대나 관절낭도 공략해라. 그리고 힘부터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수입니다. 힘부터 만드는 것. 가동성부터 만들어야 돼요. 몸이 유연해야 됩니다. 자, 등뼈와 어깨뼈의 가동성, 이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밴드 가지고 하는 거 스트레칭이 아니라 관절 가동화 기법인데 그것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요 정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강 운동 해가지고 하나 사실 이제 뭐 유소년 아이들 부상 제일 많이 아픈 데 사실 팔꿈치인데, 그러니까 유소년 아이들의 팔꿈치 보강 운동 하라고 하면 대부분 어쨌든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 유소년 아이들은 성장판이 닫혀 있지 않으니까 사실 이 인대가 근육에 건이 붙는 부위가 사실 오히려 성장판 부위를 더 벌리는 역할을 하는 해부학적으로 약간 그럴 것 같아서, 사실은 유소년 아이들이 그렇게 팔꿈치 보강을 많이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쪽 근육의 피로도나 이런 거를 더 증가시키면서 오히려 리틀기과 엘보우는 오히려 성인이 돼서 뭐 성장판이 다 닫히고 뼈가 강화됐다고 하면 분명히 그 운동이 인대를 UCL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유소년 아이들은 대부분 UCL보다는 성장판이 벌어지는 현상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거에는 오히려 보강보다는 아이들이 휴식하고 리커버리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아주 좋은 질문이고 유소년들한테는 꼭 필요한 저희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면 근력 운동으로 성장판이 벌어질 정도의 자극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피칭처럼 아주 빠르고 이런 동작을 할 때는 큰 스트레스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성장판이 자극을 받을 수 있지만, 덤벨이나 밴드 가지고 하는 운동은 오히려 성장판에 가는 스트레스를 근육이 일부 흡수해 줌으로써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뭐 아주 막 한 번만 들 수 있는 역도 선수처럼 최대 근력으로 하는 운동, 그런 것만 아니라면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요것도 있고 반대로 요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방망이 부러진 거에다 조그만 거 이렇게 뭐 하나 덤벨 조그만 거 껴가지고 원판 요렇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손목을 요렇게 하는 동작, 그 동작과 요 동작이 UCL을 보호하는 데 제일 필요한 근육을 단련시키는 핵심 운동입니다. 물론 이렇게 안쪽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운동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성장판 골단염 같은 경우는 어린 선수들이 많이 이렇게 부상을 겪는데 좀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방하는 건, 그러니까 사실 야구라는 운동이 인간의 숄더 엘보에는 적합한 동작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보면 예방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보강 운동, 그리고 조금은 예민할 수는 있지만 투구수를 어느 정도 좀 제한해 주는, 그러한 운영 전략. 그래서 외국에도 보면 스마트 피치 해가지고 연령대별 공을 몇 개 던졌냐에 따라 며칠 정도의 휴식을 하는 게 권장됩니다, 이런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던지면 쉬는 기간을 좀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러한 운영하는 전략, 그게 좀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다른 네. 흉추 가동성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가동성이 몇 도가 벌어짐으로써 혹시 뭐 구속의 질과 차이가 많이 큰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그거만 딱 분리돼서 나온 자료는 없고요. 현재 나와 있는 건
흉추의 가동성과 어깨 부상, 팔꿈치 부상 이런 거에 관련성입니다. 당연히 그냥 투구 메커니즘을 보면 이게 보통은 뒤로 해가지고 와인드업에서 코킹 동작에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상체는 놓고 골반만 밑에만 돌아가면 이게 쫙 당겨지니까 탄성 에너지 이런 게 저장이 되거든요. 그랬다 당기는 건데 흉추의 가동성이 많이 나오면 더 많이 이렇게 쫙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이 많겠죠. 당연히 구속도 좋을 거고 더 볼 끝이 좋은 공이 갈 겁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한 그거만의 작용이 분리돼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 증가한다는 아직 자료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그 가동성과 예. 그 안정성 예. 그 이미지를 보면서 제가 예. 그 미국의 그 바이오메카닉스 그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토마우스 코치가 그 예. 딱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예. 게 떠올라서 예. 근데 제가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이 가동성이 중요한 관절은 가급적이면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가동성이 중요한 가동성이 중요한 관절은 예. 우리가 이제 보통은 운동 전에 하는 웜업으로서 웬만한 스트레칭은 다 권장되는 네. 추세잖아요. 예. 근데 이제 토마스 코치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과연 그런가 하는 좀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교수님 그거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거기서의 그 토마우스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문맥상에서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가동성이 중요한 관절에서 가동성이 안 나온다. 이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정성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맞아요. 예. 그러면 맞는데 안정성이 중요한 관절 무릎도 사실은 안정성 역할을 하는 관절이지만 가동성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릎 이렇게 해가지고 뒤꿈치가 엉덩이에 다 이 정도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쭈그려 앉을 수 있어야 땅볼도 잡을 수 있고 포수 자세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돼야지 이게 안 되면 다른데 영향을 줘요. 아까 제가 발목 얘기를 했잖아요. 발목이 점프에다 착지할 때 이게 안 굽혀지면 무릎이 더 많이 굽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파텔라라 그러는데 요 뚜껑뼈, 파텔라 아래 힘줄이 있거든요. 파텔라 텐디나이티스입니다. 그럼 병원 가면 무릎만 치료해 주잖아요. 발목의 가동성 안 잡고. 그래서 어떤 관절이든 이걸 상호 의존성의 개념에서 특히 운동선수처럼 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아주 파워풀하게 하면 뭐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문제가 올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숨어있는 범인은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즘은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안정성이 중요한 관절도 안정성 이외에 적절한 가동성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